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크게 한 과제로는 이제 트럭 군집주행, 또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큰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Vehicle in the Loop이라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혼합해서 이거를 자율차를 실제 차량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는 기술이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지금 저희가 7년 동안 또 개발하는 과제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자동차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축은 역시 친환경, 그러니까 XEV,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축이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나르는 자동차들, 뭐 드론을 이용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UAM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나르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 자동차 공학은 자동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학부 레벨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KMU 보쉬 자동차 기능 실습, 그래서 저희가 정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는 실제로 산업체 계신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기술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레벨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원 레벨에서는 저희가 이제 IPBL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그 Industry Project Based Learning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학점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은 매주마다 일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야 되고요. 그 디테일하게 쓴 거를 그 반대쪽 그 실제로 산업체 분들이 보고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점화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방학 때 그 산업체 계신 분들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랑 산업체 엔지니어 분들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다르죠. 이분들은 일단 수준도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많은 거를 알고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또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현대차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이제 거기서 그 실제로 엔지니어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을 만들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걸 또 알려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혁신공유대학은 R&D라기보다는 이제 교육이에요. 교육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영상 강의 같은 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걸 하나의 그 디지털화를 시키고 하나의 표준화를 시켜보겠다, 교육을. 그래서 7개 대학이 먼저 가지만 결국은 그거를 모든 대학과 공유를 해서 적어도 우리 국가의 먹거리가 되는 현재는 8개의 그 산업 분야를 정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자동차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제 컨소시엄을 대학끼리 구성을 해서 나가는데, 이번에 7개 대학에서 저희 이제 국민대가 주관대학으로 해서 나간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사실 그 과정에서 또 경쟁도 꽤 치열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미래자동차 분야는 이제 국민대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이제 이끌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역점을 뒀던 게, 자동차 하는 친구들이 자동차를 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거를 좀 저변을 확대를 해보자. 특별히 이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문과생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제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그때 제안서를 낼 때 어떤 과목을 하겠다고 제안했냐면은 수식 없는 차량 동력학. 그러니까 이 과목은 일종의 브릿지교 과목이라 그래서 전공자들을 위한 과목이라기보다는 비전공자들이 자동차를 하고 싶은데 꼭 알아야 되는 과목 이제 내용들을 넣어서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커리큘럼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공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전공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가르치기가 쉬운데 이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타이틀을 저희가 이제 수식 없는 기초 차량 동력학이라고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런 제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융합 기초 동력학이라고 바꾸긴 했는데 기본 컨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전공자들한테도 물론 수식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의 수식을 가지고 쉽게 한번 여기에 발을 담그게 해보자는 그런 철학으로 저희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요새 이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융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융합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배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융합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자동차 융합대학 내에 2개 학과가 있어요. 자동차 공학과가 있고 자동차 IT 융합학과가 있는데 자동차 IT 융합학과에서는 이제 기계 베이스의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 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 쪽을 거의 한 3분의 1씩을 골고루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의 좀 위험한 점은 뭐냐면은 자칫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인재로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꼭 그 가이드를 하는 게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꼭 진학을 해라. 그래서 좀 더 깊은 교육을 해라. 그래서 요즘 막 융합이란 말들이 좀 너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전공 분야를 더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분야를 하는 사람하고 모여서 이제 협업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만 되는 것 같고요. 그거를 내가 정말 그 사람만큼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죠. 오히려 자기의 전공을 더 탄탄하게 하는 게 서바이브하고 또 좀 더 그 인더스트리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점을 길이라고 우리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희가 K묵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2개를 개발을 했고요. 이제 뭐 미래자동차, 또 자동차 공학 기초라든지 이런 걸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교과목들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의 전문성, 이제 사실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자동차 그럼 이제 국민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들을 계속해서 또 발굴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론 반, 실습 반.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반, 하드웨어 반. 이거를 골고루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론을 배우다 보면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갖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차가 바퀴가 이렇게 지금 봐도 뭐 이렇게 많이 돌지는 않아요. 해보면.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왔는데 차 바퀴가 이렇게 90도가 틀려져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됐더니 결과가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그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실습을 많이 해보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랩 같은 경우는 대학원 친구들도 실차 시험을 많이 합니다. 실제 차량을 갖고 시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뭐 제어로직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차도 잘 달리고 위험 상황도 잘 벗어나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딱 실차에다 탑재를 해서 해보면 온갖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라면 이제 그런 실무 감각, 현장 감각이 있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학부생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5년 과정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정말 공학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은 최소한 석사는 해라. 학부 마치고 바로 가지 말고 석사는 해라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한 실습이 한 20, 이론이 80.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부 때는 이 기초를 먼저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죠, 사실은. 좀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싶은데 이제 그게 어렵지만 그래서 학부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파운데이션을 탄탄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런 그 코र्स워크, 커리큘럼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과제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해보거든요. 저희도 이제 과제를 하게 되면은 현대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실제로 같이 가서 차를 달려보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K묵 같은 거는 타전공학생들이 좀 듣기가 좋죠. 그거는 이제 레벨을 좀 낮춰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좀 이제 비전공자들도 대상으로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미래 자동차 혁명이라 그래서 교양 강좌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가 이제 15주인데 보통 교수님들이 14분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기간 빼고 기말고사 빼고 매주마다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자율주행하고 샤시를 하지만 사실은 엔진 분야는 잘 몰라요. 그다음에 뭐 구조해석 같은 데 잘 몰라요. 그렇듯이 조금씩 학생들이 그걸 다 맛볼 수 있게 교양 강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3학기째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그 강의실에서 못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대형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 한 300명 거기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꽉 찹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교내에 거의 모든 학과에서 다 와서 듣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개최하는 그 자작차 대회에서는 매년 이제 포뮬라 부문, 포뮬라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죠. 거기도 이제 부문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빠르게 자동차 경주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는 지금 거의 한 4년째 저희가 뭐 항상 최우수상을 받고 있고요. 올해는 원래는 이제 이번 달에 있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군산에서 보통 개최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라고 그러거든요.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주최하는 전 세계 자작차 대학생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옵니다. 거의 한 100 몇십 개 대학이 거기서 경쟁을 하는데 저희가 2016년인가에 이제 세계 4위를 한 적이 있죠. 세계 4위요? 네,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거기 아마 대학 리스트를 보면 뭐 웬만한 명문 대학은 다 들어 있습니다. 한국 대학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몇 개 대학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높은 성적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최고 성적을 거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학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열정들은 다 있는 것 같고 또 포텐셜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업에 나가보면 그거 플러스 또 협업을 잘해야 되고요. 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니는 내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거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이 대학원 수준에서는 이제 BK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혁신 공유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이제 그게 하나는 7년, 하나는 이제 6년 사업인데 저희가 물론 여태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위치를 이제 또 더욱더 공고히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런 자동차 산업을 정말 이끌어가는 하나의 학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비는 자동차의 그 조향 장치를 테스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을 이제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모델로 이제 컴퓨터에서 돌리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조향 장치를 테스트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검사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이 장치의 특징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고정밀 장비입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이 지금 한 9억, 10억대에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와서 이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의뢰하고 저희가 그런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아주 고가의 장비가 되었습니다.